완숙의 경지에 이른 베테랑 승부사들의 무대. 편강배 2021 시니어 바둑 리그. 기존 7개 팀에 신생 통영 디피랑이 합류해 총 8개 팀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새로운 감독의 등장과 완전히 달라진 선수 구성으로 출발한 이번 시즌. 정규리그 전반기는 지명 순번제, 후반기는 자율 오더제로 진행됐다. 리그 초반부터 시니어 리그를 덮친 혼란의 파도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데, 특히 한 판 한 판에 따라 순위가 급변할 만큼 비등비등한 성적을 보였다. 리그 중반 3연속 퍼펙트 승리로 1위까지 치솟았던 구전 노경은 결국 4위에 머물렀고, 1위부터 6위까지 파란만장한 순위 변동을 겪은 KH에너지가 3위. 전기 챔프 서울 데이터 스트림즈는 마지막 라운드에서야 2위 자리를 확정지었다. 시즌 중 5위까지 떨어졌던 부천 판타지아가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창단 6년 만에 정규리그 정상에 올랐다. 전통의 강호로 꼽히는 기존 팀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개인 부문에서도 시니어 최상위 랭커들의 활약이 이어졌다. 나란히 11승 3패를 기록한 유창혁과 서봉수가 공동 다승왕에 등극. 유창혁은 2년 연속, 서봉수는 2017, 2018 시즌에 이어 3번째 다승왕에 올랐다. 이로써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한 4팀이 최종 레이스를 펼친다. 상위 4팀의 스텝 레더 방식으로 치러지는 포스트 시즌은 1차전 지명제, 2차전 오더제로 진행되며 최종 3차전은 1, 2차전 결과에 따라 상위팀이 결정권을 가진다. 단, 준 플레이오프 상위팀에는 어드밴티지가 주어진다. 예기치 못한 사고와 인간적인 모습으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완숙미 넘치는 무대.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편강배 2021 시니어 바둑 리그의 우승을 향한 포스트 시즌이 지금 시작됩니다. 인생 그리고 바둑, 시니어 기사들의 인생이 담긴 2021 편강배 시니어 바둑 리그 준플레이오프 1차전 보내드립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스트 시즌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KH에너지와 구전 노경의 대결 펼쳐지는데요. 자, 포스트 시즌은 3판 2선승제로 치러지는데 이번 준 플레이오프는 2차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3인 KH에너지가 오늘 만약 이기면은 완전히 끝이 나고요. 반면에 구전 노경이 이기면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더욱 치열해질 그런 승부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자, 앞서 정규리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 이 시니어 바둑리그 올 시즌 정규리그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다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이 혼전의 혼전, 정말 6위였던 또 꼴찌였던 팀이 1위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네. 1위였던 팀이 또 내려가기도 하고 네. 어려웠던 상향 평준화되었던 한 해 시즌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치열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이 얼마나 더 치열해질지 이미 예고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올라간 4개 팀은 굉장히 특색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 KH에너지는 서봉수 구단이라는 강력한 일장을 바탕으로 항상 서봉수 구단이 있었던 이 5시즌은 좋은 성적을 또 냈었거든요. 네. 반면에 구전 노경은 1위부터 3위까지 매우 평균 이상의 좋은 성적을 내는 이런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4팀이 펼치는 포스트 시즌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평강배 시니어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입니다. 자, 정규리그 상위 4개 팀이 스텝레더 방식으로 치러지고요. 오늘 펼쳐지는 준 플레이오프는 2차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1차전은 정규리그 전반기처럼 지명순번제로 진행이 되고요. 2차전은 정규리그 후반기처럼 자율 오더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은 3차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대국 승수 상위팀이 3차전, 이 지명 순번제로 할지 자율 오더제로 진행을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팀의 장점에 맞춰서 상위팀이 선택을 하겠죠. 자, 오늘 KH에너지와 구전녹용의 대결 펼쳐집니다. 오더 확인해 보시죠. 주장 맞대결 1국입니다. 구전녹용의 김일환 선수와 KH에너지의 서봉수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두 선수 이제 최근 10경기만 보더라도 서봉수 구단이 8승 2패로 앞서 있는데 정작 아주 최근에 벌어졌던 경기에서는 또 김일환 구단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2국 보시죠. 자, 이지명 맞대결, 안관욱 선수와 장수영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이지명 간 대결에서는 안관욱 선수가 가장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상대 전적도 보시면 7승 3패인데 최근 5경기를 보면 안관욱 구단이 전승을 거두고 있어서 일단 구전녹용으로서는 가장 믿음직한 의도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두 판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두 판에서 2대0으로 끝나면 완전히 끝이 나고요. 네. 1대1이 되면 이제 3국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포스트 시즌 첫 경기입니다. 긴장감이 맴도는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21) 평강배 시니어 바둑리그 준플레이오프 1차전 정규리그 3위팀 KH에너지 그리고 정규리그 4위팀 서울 구전녹용의 대결 펼쳐집니다. 이지명 맞대결 2국입니다. 부산 KH에너지의 장수영 선수 그리고 서울 구전녹용의 안관욱 선수의 대결. 안관욱 선수가 이제 8승으로 이지명자 중에서는 가장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고요. 장수영 구단은 올해 성적이 좋지는 좀 않았습니다. 네. 장수영 선수는 4승 10패 성적을 올렸는데요. 전반기에서 연패가 이어졌지만 후반기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주장 맞대결 1국입니다. 김일환 선수와 서봉수 선수의 대결. KH에너지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서봉수 구단의 존재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단기전에서는 서봉수 구단이 특히나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봉수 선수의 흑번이고요. 김일환 선수의 100번입니다. 김일환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투를 굉장히 구사하는 바둑을 그동안 보여줬는데요. 정작 이제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실리 바둑으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제 100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리 바둑으로 둘지 아니면 예전처럼 공격형으로 둘지 네. 초반 어떤 전략을 짜고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자, 다시 날일자 걸치고 날일자 받고 또 네. 그 다음 날일자 또 받지 않고 또 비어있는 날일자 걸침을 했습니다. 바람개비 포석처럼 그려지고 그러네요. 있는데요. 이 날일자 서로 날일자로 많이 두어졌는데 네. 이 날일자가 이제 고수의 행마라는 또 설이 있거든요. 이 날일자가 서로 엇갈리고 끊어집니다. 예를 들면 다음에 또 날일자를 두게 되면은 끊어지는 모양이 돼서 날일자 형태는 다른 행마들에 비해서 잘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수들의 행마다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정작 이쪽에서는 또 마늘모를 뒀습니다. 이 마늘모로 붙이는 게 있고 날일자로 붙이는 게 있는데 이건 정말 뭐가 맞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경향을 조금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일종의 이제 기준을 좀 잡는 게 당대 1인자들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신진서 구단의 바둑을 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마늘모가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2국에서도 바로 이 입구자 네. 정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항상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네. 협공을 두는 방법도 있고 굳히는 방법도 있고 이게 무조건 뭐가 좋다 나쁘다 네.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맞춰서 혹은 뭐 이제 본인의 장점에 맞춰서 둘 뿐이죠. 네.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차이점을 말씀을 해드린다면은 입구자는 아무래도 행마가 좁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네. 있고요. 나를자는 한 칸 더 넓기 때문에 약간 더 유연한 느낌이 있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확연한 차이는 이 나를자 같은 경우에는 패가 있습니다. 패가 남아 있어서 네. 이 돌 하나가 제압이 잘 안 돼요. 반면에 마늘모인 경우에는 패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마늘모가 아까 제가 신진서 구단이 굳이 이제 선택을 한다면 마늘모가 많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네. 마늘모가 이 나를자보다 훨씬 공격적입니다. 예. 나를자 같은 경우에는 이 패가 남아 있는 한 절대 한 번에 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약간 역설적이죠. 되게 둔해 보이는 마늘모가 실은 더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 예, 뭔가 좀 나를자가 더 활발해 보이는데 실은 공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형태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흉내바둑을 의도적으로 백이 좀 끌고 가는 거죠. 딱 보시기에도 여기 모양과 이 아래 모양이 엇비슷하고 또 이쪽의 귀의 형태와 이쪽의 흙의 귀만 서로 똑같이만 만든다면 백이 입장에서는 이제 덤이 유리하겠죠. 의도적으로 좀 김일환 구단은 약간 서로 엇비슷한 모양으로 덤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흙도 이제 작전의 기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쪽을 두게 되면 이 흉내바둑은 이제 성립이 안 돼요. 흙의 모양이 더 커지니까 네. 백은 뭐 어떻게든 좀 움직여 나가야 되겠죠.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여기 나가서 싸움을 하는 방법. 이쪽 싸움도 나오게 되면은 처음에 여기 다가갔으니까 네. 이수의 의도를 살리자면은 나가는 게 또 맞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패가 있긴 한데 네. 이 초반에는 패감이 서로 없다 보니까 또 조금 부담은 되겠죠. 유연하게 네. 큰 자리를 차지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적으로 행마를 해서 바로 접전으로 이어가는 진행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작전의 기로가 되다 보니까 서봉수단도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서봉수 선수가 보여주었던 그런 내용들에서는 좀 적극적인 선택이 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쪽에 다가갔을 때의 마음가짐으로 보자면 거의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이쪽을 지켰다라고 하면은 백도 지키는 식의 모양이 되는데 다음에 뛰어 들어가게 되면은 요돌이 좀 약해지죠. 바싹 다가간 거는 이제 네. 공격하겠다는 의도가 강하니까 이 돌을 살려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인공지능의 추천도 좀 갈팡질팡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쪽 이제 나가는 수를 추천을 이제 하다가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가지 말고 이쪽으로 이제 오히려 버려라 이런 수도 추천을 하는데 네. 이렇게 둔 다음에 이 수를 버리는 거는 글쎄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뭐 돌을 버린다는 게 네. 특히 초반에 돌을 버린다는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흙 한 점을 움직여 나갔을 때 백 나를자 자리도 네. 약간 넓기 때문에 네. 그런 자리를 그냥 버린다는 것이 그렇죠. 쉬운 선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간 다음에 흙이 얻는 이점은 백이 귀를 지키면은 변해도를 공격하고 네. 변해도를 지키면은 귀를 공격하고 그러면 이제 뭔가 흙의 공격적인 흐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적극적으로 붙여가면서 그냥 네. 진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타이트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마늘모로 나갔을 때 장점이 있고요. 네. 붙여 나갔을 때 장점이 있는데 우선 붙여 나갔을 때 단점부터 본다면은 이 변의 모양의 호구를 허용을 하므로 네. 이쪽에 대한 공격은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제 굳이 장점을 또 찾는다면은 흙이 선수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죠. 네. 따라서
이 변 쪽으로는 손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을 붙이는 까닭은 선수 잡아서 귀를 공격하겠다는 뜻이죠. 네. 이수에 대한 처음에 의도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뒤로 끊는 수도 생각해 보지만 이제 그런 거는 성립이 안 되고요. 상대방 도를 강화시켜주긴 네. 하지만 선수를 뽑고 이 귀에 있는 102점을 압박해 갈 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늘모를 두게 되면은 여기서 100이 고를 수가 있습니다. 변을 지킬지 아니면 귀를 지킬지. 네. 한면에 붙여서 늘게 되면은 이거는 선택권을 흙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 차이인데요. 반대쪽으로 늘었습니다. 중앙 쪽으로 네. 머리를 내밀었고요. 이거 이제 치받으면은 늘게 되는데 뭐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는 있겠네요. 어차피 이쪽을 지키면 귀로 가고. 네. 참고로 이 모양을 이제 뚫어도 살짝 뒤로 빼버립니다. 빼버리면은 귀가 닫힘으로 나가는 거는 없다라고 보는 거겠죠. 보통 이렇게 흙이 중앙으로 네. 늘었을 때 백이 치받는 것까지가 이렇게 정형화된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2점이 약하기 때문에 선뜻 이 교환을 하기가 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백이 마늘모로 두게 되면은 나와 끊는 약점이 이제 바로 발생을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흙이 늘은 수가 아, 이제 과연 좋은 수였을까라는 네. 의문이 조금 듭니다. 수순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초반에 항상 바둑이 오전에 두는 바둑은 이 초반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뇌가 좀 덜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 다들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구단들의 바둑에서 초반에 좀 당하게 되면은 또 회복이 만만치 않잖아요. 초반에 시간이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느는 수는 어쨌든 이 마늘모가 너무 눈에 보이네요. 아, 나와 끊는 약점 때문에 결국 뭔가 지켜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귀도 지키고 변도 지키는 모양이 돼서 네. 이거는 흙이 딱히 공격을 좀 하기가 공격의 이득을 좀 보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네. 급수를 허용을 하는군요. 네, 이쪽에 늘었을 때 고민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될 텐데 네. 그래서 느는 수가 아니라면은 글쎄요 다른 막는 거가 있습니까? 근데 막는 건 거의 네. 비슷하거든요. 지키면 어차피 지켜야 되므로 100에 나오면 그만입니다. 굳이 다른 걸 따지면은 한 칸 뛰는 수인데 아, 비켜가는군요. 네, 어차피 여기 뚫으면은 이 두 점은 버린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느는 수가 원래 정석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정석인데 여기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는 흙의 선택이 약간 작전이 좀 만만치는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냥 늘게 되면 네, 좀 이제 흙이 작전을 비틀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 이제 가장 나쁜 수, 특히 이 바둑이 한 3급 이하 분들, 5급, 7급 이런 분들은 네. 이런 모양에서 항상 끼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단수치고 끼우는 게 성립은 됩니다. 근데 네. 하나를 잡을 수는 있는데 요 돌이 요거 잡아봤자 더 크게 잡히니까 성립은 하지만 실은 의미가 없는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제 어떤 중반쯤 돌이 와서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쓱 뭔가 돌이 오면은 끼우는 게 너무 이제 좀 뭔가 부담되죠. 그래서 끼우는 수가 싫어서 뭐 치받는다든지 네. 뭐 지킨다든지 그런 수를 두게 되는데 한 점 끼우는 거는 성립은 됩니다. 그런데 하나 돌 요거 하나 쪽을 버리면은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어서
한 칸 사이를 끼우는 거는 이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한 칸 사이를 끼우는 사람과는 같이 밥도 먹지 말아라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이 한 칸 네. 사이를 끼우는 거는 그러니까 무모하고 무리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예 안 건드리네요. 네. 그거를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네. 네, 또 그거를 노린다는 것도 굉장히 무모한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 칸 사이가 차단이 되려면 이 주변 상대방 돌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단단해야 되는데 네. 또 이렇게 일부러 이거 노리고 튼튼하게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사이에 뭐 상대가 한 번만 눈치채면 되니까요. 네. 어쨌든 근데 백이 저는 이쪽을 뭔가 지켜놓고 그래도 두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냥 벌렸습니다. 나와 끊으면 어떻게 되죠? 일단 나와 끊으면은 단수 치고 나오더라도 끊기니까 백이 한 점이 고립되는데요. 일단 여기 나와 끊었을 때 백이 뾰족한 수가 없다면은 네. 벌린 수는 글쎄요. 약간 이상한 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차단이 된다면은 네. 흙이 꽤 큰 두터움을 차지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서봉수 구단이 이제 왜 생각을 하느냐? 여기 이제 살짝 붙이면은 요 이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는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쪽을 밀어가는 수가 있네요. 자, 이쪽 뭔가 받으면은 끼웠을 때 여기 두지 못하죠. 네. 그래서 자충이 이제 되고요. 아마 그 부담 때문에 못 두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흙이 전투는 걸어갔습니다만 또 약점이 많아서 처리가 만만치 않네요. 자, 귀 102점에 대한 압박 어떤 행마를 보여줄까요? 서봉수 선수의 다음 한 수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평강배 시니어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 첫 경기 준플레이오프 1차전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찔렀다는 것은 네. 지금 바로 끊을 수 있나요? 차단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네. 아, 바로는 쌍리기군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붙이면은 흙이 약점이 더 많아지고 네. 쌍립의 급소인데 백이 받아주면 그 다음에 끊을 수가 있네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듣는 게 없습니다. 네. 여기 돌만 선수가 안 되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백도 이 차단을 네. 방비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 그렇죠. 공작을 할 수 없을까요? 네, 지켜놓고 이제 막아두면 될 텐데 네. 어쨌든 흙이 막으면 이쪽의 모양이 세력이 되니까 흙이 약간 기분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예측이 되겠습니다. 두텁게 지금- 마무리를 하겠다. 네. 이 바둑이 시작한 지 이제 15분 정도 지났는데 네. 지금 2국도 초반이 막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2국을 보면은 장수영 구단이 일단 초반이긴 합니다만 8대 2까지 승률을 끌어올렸거든요. 아, 네. 그만큼 포석에서는 지금 KH에너지가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막나요? 허용을 하는군요. 네. 자, 끊긴다면은 글쎄요. 이 여러모로 좀 좋을 것 같진 않은데요. 자, 끊기면 결국 이쪽에 수가 없으니까 단수를 쳐야 되는데 네. 이 귀의 사활이 나중에 2단 젖혀서 패를 하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 흑 입장에서는 저도 손해가 거의 없고 백은 뭐 지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뒤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당하면은 백의 집이 생긴 게 한 4집밖에 안 돼요. 여기는 또 4집. 비만 남아 있으면 5집도 안 되고요. 네. 백의 집이 굉장히 조그라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은 실리바둑을 두겠다 뭐 이런 의사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바둑은 이제 나중에 끝내기에 가거나 또 종반에 시간이 좀 부족해질 때 백이 설령 집이 많더라도 역전패가 많이 나오는 바둑입니다. 일단 상대에게 그 두텀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더 얇아지지 않도록 판을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백의 입장에서 가장 지금 일종의 여기서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은 답은 거의 뭐 명확할 것 같은데요. 답으로 보면은 이제 이쪽으로 벌리는 게 네. 너무나도 좋은 자리입니다. 흙이 반대로 두었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렇게 박스형의 집이 점점 모양이 생겨버리니까 네. 흙은 백은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요. 자, 반면에 다만 여기서 인공지능의 추천은 이 밀어가는 거예요. 넓은 자리가 네. 아니네요. 그래서 밀어가고 흙이 벌리면은 이쪽에서 뛰어서 중앙 쪽으로 견제를 하라라는 건데, 네. 야, 이거 선택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일단 일감으로 눈에 띄는 자리는 네. 아닙니다. 두어지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긴 하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쪽이 항상 귀의 사활의 선수입니다. 따라서 흙이 반대로 밀고 다가오게 되면은 요 돌이 좀 불안해요. 아직 정확하게 살아있는 돌이 아닙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수비도 겸하면서 상대 모양을 깨는 그런 좋은 자리라라는 추천인데,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둘 수 있는데 글쎄요, 이 실리의 유혹을 우리는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네. 집으로는 이게 너무나 좋은 자리죠. 기본적인 포석 이론으로는 네, 상대 세력이 있으면 이렇게 견제를 해가는 것이 첫 단계인데요. 입신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도 역시 이렇게 눈앞에 있는 집을 무시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이 바둑에서 보면은 약한 돌을 지켜야 될 때가 있고 이렇게 집을 챙겨야 될 때가 있는데 딱 그 경계에 있을 때가 네. 제일 어렵습니다. 딱 그 두 자리가 거의 맛보기성이었나요? 백이 이 변을 차지하자 흙은 그 자리를 붙여갑니다. 네, 그렇죠. 자, 어쨌든 이거야 정말 인간적인 한 수고, 흙의 입장에서는 사활이 굉장히 좋아요. 이쪽이 선수이고 또 패도 남아있고, 패를 걸려면은 거기에 반드시 따라붙어야 되는 게 패감이 아니겠습니까? 네. 패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격이 또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자, 저기 붙여간 거는 공격적인 선택인데, 자, 지금 백은 받아주면은 중앙도 막히는 데다가 자꾸 쳐지면은 패감이 많이 나오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일단 기세상을 뚫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돌파가 되는데요. 네. 괜찮나요?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백은 이제 중앙으로 나가는 건데, 네. 중앙을 깨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 패가 이제 두렵지가 않아요.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오히려 지금 흙이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것이 더 좀 나았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둬야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양쪽의 패 때문에 고민이 더 될 거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김일현 선수도 굉장히 공격적인 기풍인데 네. 여기서는 참으려고 하나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또다시 고민이죠. 집을 선택한 선택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여기서 똑같아요. 일단 집으로는 막아야 되고, 네. 어떤 돌의 강약과 전체적인 흐름은 밀고 나가야 됩니다. 중앙으로 가야 됩니다. 자, 기세냐 실리냐 네. 김일현 선수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2국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수영 선수와 안관욱 선수의 대결인데요. 현재 인공지능 스코어로는 장수영 선수가 67대 33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확인하기로는 8대 2까지 갔었는데, 네. 뭔가 그 바로 직후에 두었던 장수영 구단의 수가 뭔가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약간 돌이 부딪히면서 좀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접전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 내가 바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집을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돌의 강약을 선택을 할 것인가. 네. 하여튼 뭐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황금보기를 돌같이 여겨야 되는데요. 네, 역시 뚫고 나갔습니다. 네, 지금은 집으로 쳐지면은 네. 다름 아닌 팩감 때문에 백이 귀의 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김일환 선수가 처음에는 손이 있는 쪽으로 갔었는데 네. 잠시 고민을 하더니 자, 마음이 네. 변했나요?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있게 되면은 흙이 이제 여기 처리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게 되면은 반대로 씌어갔을 때 백도 공격이 만만치 않아요. 네. 흙이 꼭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격이 떨리면 반드시 밀어가야 됩니다. 네, 역시 떨렸네요. 지금은 계속해서 중앙이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흙이 꼬부려 갔는데요. 이 백 한 점은 요석일까요? 패석일까요? 여기까지 살리기는 너무 부담되지 않나요? 네. 이렇게 되면 흔히 얘기해서 이제 약한 돌이 하나, 두 개가 되는데 네. 흙은 뭐 하나가 됩니다. 일단 이 상황 자체가 백이 불리한 싸움인데다가 게다가 항상 주위에 누구 돌이 있냐에 따라 이 형세의 유불리가 판단이 되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흙이 주위에 잔뜩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백이 여기까지 살리기엔 부담이 될 것 같고 일단 돌을 안정시켜 놔야겠죠. 자, 뭔가 이렇게 흙에 받아 놓으면은 자, 이 다음에는 움직일지 아니면 뭐 그냥 천천히 둘지. 네. 백이 벌려져 있어서 이 바둑의 포석에서 가장 좋은 모양이라는 양날개 형태도 백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흙이 고민일 것 같은데요. 이 서봉수 구단의 바둑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좀 지키는 유형의 수가 거의 안 나옵니다. 이 수가 당연히 나가는 약점을 보완하는 네. 정수임은 분명한데 이 서봉수 구단의 바둑에서는 이렇게 단순히 지키는 수들은 거의 안 나오고요. 어쩌면 뭐 그냥 이렇게 한 칸을 반대로 띄어서 네. 더 여기 못 두게끔 유도하는 그런 수들이 나올 것 같고요. 글쎄요, 더 심하게는 손을 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글쎄요, 거기까지는 또 좀 떨린 부분이 있습니다. 백이 당장 이 한 점을 움직여 나가는 네. 것이 흑 입장에서 그렇게 겁나는 장면은 아닌 건가요? 이쪽을 움직이고 나서 이제 백이 돌이 빠져 나가면은 네. 흙도 약한 돌이 되어버리니까 두긴 둬야 되겠죠. 근데 이게 손을 뺀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흙의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가장 강한 선택이고요. 지킨다라는 거는 가장 수비적인 선택이고 네. 이쪽 부분을 한 칸 뛴다라고 하면은 뭔가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가는 것도 약간 보완을 하고 흙이 백이 여기 나가는 것도 보완하고요. 네. 자, 기풍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서봉수단의 바둑에서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 네. 네. 이런 경우는 이겼습니다 할 때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흙이 뭐 기분 나쁜 바둑은 아니죠. 네. 일단 바둑에서 이쪽을 하나를 어쨌든 뚫어냈고 네. 귀도 어쨌든 백이 별거 없고 또 미생마도 하나 띄었으니까 네. 일단 흙의 입장에서 나쁠 리는 없습니다. 근데 항상 유리할 때 더 세게 나가는 기풍도 있고 이 정도 됐다라고 수비하는 기풍도 있고요. 역시 이쪽을 선택을 하네요. 이쪽 부분입니다. 자, 여기 약점은 있습니다만 당장은 안 되지 않느냐 네. 이런 뜻이겠네요. 당장은 두 점이 잡히니까요. 근데 백의 입장에서도 마늘모 두고 붙여 나갈 때 반대로 뛰어 나가는 게 또 만만치 않아요. 네. 서봉수 선수가 네. 좌변을 제압을 해 놓은 것은 간접적으로 그 윗부분도 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이제 뛰어나가는 수도 물론 둘 수 있었는데 정말 확실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일단 바둑 자체는 뭐 흙이 기분 좋게 지금 흘러가는 흐름. 자, 김일환 선수는 계속해서 실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초반 포석은
두터움과 실리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어느 쪽으로 막을까라는 고민을 지금 흙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막은 다음에 어떻게 둘까라는 고민이죠. 일단 막는 거는 이쪽에 흙이 있으므로 여기를 막게 되고요. 네. 밀고 나갈 때 늘고 나서 손을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있고요. 이제 그 완전 정반대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이렇게 집을 챙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바로 나오는데요. 세 번째가 전투를 유도하는 게 뒤로 빼는 거예요. 아, 네, 느는 거는 손을 빼겠다는 거. 네. 이쪽 젖히는 거는 훗으로 집을 얻겠다는 거. 한 칸 빼는 거는 여기서 싸움을 하겠다는 뜻. 뭔가 치받았을 때 늘거나 그래서 어렵게 두겠다는 뜻입니다. 원래 정석, 이 옛날 정석은 네. 흙이 젖혀가는 건데요. 지금은 변에 흙돌이 있기 때문에 구정석처럼 둘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현대바둑은 선수를 잡는 거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선수를 잡는 형태를 더 선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바둑의 이제 아주 중요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이 3-3을 뺏기지 않았나요? 이 3-3을 뺏겼을 때 여기서는 흙이 아무리 좋은 수를 두어도 이 3-3 뺏긴 이상은 이 안쪽에서 이득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판 전체로 보면은 내가 한쪽 귀를 뺏겼으면은 반대쪽에 나의 귀를 지키면은 결국 값어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수가 될수록 대체로 손을 빼고 선수를 잡고 다른 곳을 두고 싶어하는 성향이 많이 띄게 되죠. 자, 날리자를 가지 않고 밀어갔습니다. 자, 이 수는 이제 어떤 의도냐? 어차피 흙은 늘겠다는 의도가 손을 빼겠다는 뜻입니다. 네. 따라서 여기서 늘질 않아요. 손을 빼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끊는 약점을 어떻게든 노려보겠다. 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상대가 손을 빼는 것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네. 거군요. 어차피 손 뺄 게 선수를 잡고 흙은 다른 데 두기 너무 뻔하니까 네. 이 끊는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겠다라는 뜻인데 이 끊는 수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김일환 구단은 이렇게 전투를 하는 걸 좀 선호하죠. 네, 전투형의 기풍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넣을 수 있나요? 한번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제 또 밀어가죠. 그러면 또 늘어야 돼요. 네. 그러면 거꾸로 백이 선수를 잡아가겠죠. 그러면은 이쪽도 선수를 뺏기고 여기도 당해버리면은 흙의 입장에서는 일단 집으로는 손해가 있는 겁니다. 느슨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통은 머리를 때리고 네. 백이 받아주면 흙도 뭐 싸움을 이게 약한 싸움은 아니니까 일단 보통은 다 손을 뺍니다. 여기 두던지 뭐 이쪽을 살리던지 아니면 뭐 공격을 가던지 네. 이건 흙의 선택이 되겠는데요. 뭐 서봉수단이 끊기는 게 무서워서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좌변에 106점. 그래도 네. 미생마가 떠 있기 때문에 서봉수 선수는 이 아래쪽의 네. 귀의 형태를 좀 그 부분까지 염두를 해두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젖혔고요. 공격 쪽을 선택을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이쪽을 이제 추천을 드리긴 했는데 네. 지금 보시면 일단 흙 백이 이쪽은 차지했죠. 여기는 이제 뭐 원래 백의 귀였고, 근데 이쪽에 귀를 흙이 두어도 백이 여기 두면은 똑같아요. 또 백이 먼저 둔다고 해도 흙이 또 아래쪽으로 두면 또 엇비슷합니다. 네. 값어치는 사실 똑같은데, 근데 다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렇게 된 모양은 흙이 약간 손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돌이 백이 이제 다음에 빠져 나온다고 보면은 아직 덜 살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추천을 요걸 드렸는데 네. 자, 일단 공격을 먼저 갔습니다. 백도 뭐 바로 손 뺄 수는 없겠죠.
또 상변에 흙 진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손을 네. 빼기에는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보시는 분들은 아 서봉소당이 이걸 좀 노리고 있나 또 그런 거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 네. 보시면 반대로 이게 늘어버리면은 두 점이 잡힘으로 이어야 되잖아요. 네. 네, 이어버리면 도로 잡히니까 항상 끼우는 수는 양쪽이 어마어마하게 단단해야 됩니다. 네. 네, 이런 거 하나로는 성립이 안 됩니다. 또 그러면 나중에 노리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정도 두면 그때 한번 지키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노리는 거는 네. 흔히 이제 한 7급 분들 봐도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네, 무서워하실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이렇게 나오는 패가 있지 않습니까? 패를 무서워하는 것과 이 끼우는 걸 무서워하면은 고수가 될 수 없다 이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바둑을 보면은 네, 제일 무서워하는 게 패하고 그다음에 한 칸 사이를 싹 끊으러 오는 거. 네. 이 두 가지를 가장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 정도 오면은 이게 무서워서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미리- 안 끊어지려고. 네. 이렇게. 근데 이 수는 엄청난 악수입니다. 손해를 보는 거죠. 네. 아, 날일자? 날일자까지? 날일자까지 가능한가요? 야, 글쎄요, 참 모험인데요. 확실히 한 칸보다는 네. 엷은 느낌이 있는데요. 야, 이거는 날 끊어 달라. 네. 날 끊어 달라라는 그냥 노골적인 어떤 수단인데요. 자, 날일자는 건너붙여라라는 네. 말이 있죠. 한 칸 사이를 끊는 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날일자는 오늘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행마이거든요. 이건 바로 끊어집니다. 네. 늘어서 싸움을 이제 하게 되겠죠. 일단은 마늘모가 있고 장문이 있으니까 그게 당장은 안 될 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끼우는 건 여전히 이수로 안 되고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그러면 아까 김만수 해설위원이 네. 보여주셨던 참고도처럼 날일자를 하나 건너 붙여놓고 그 다음 끼워가는 것은 어떤가요? 이것도 네, 근데 안 그 될까요? 형태도 네, 결국 이제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네. 흙이 이쪽을 끊을 때 도망쳐 버리면 되니까 또 수상전을 해도 흙이 잡히고요. 네. 일단 뭐 당장은 흙이 되진 않네요. 하지만 그래도 용기 있는 수가 등장했습니다. 네, 근데 흙이 지켜 놓으면은 이게 결국은 또 지켜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효율이 떨어져서 바로 붙여가는 게 되나요? 자, 역시 서봉수 선수 바로 됩니까? 이런 자리를 참지 않죠. 아니 근데 그건 이제 성립이 돼야지 일단 끊죠. 네. 성립이 안 되면 굉장한 손해입니다. 자, 어떤 수순을 보고 있는 걸까요? 자, 뭔가 이제 흐름이 이제 살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요. 자, 끊는 수가 글쎄요. 는 다음에 뭐 이거야 너무나도 그냥 쉽게 안 되는 거고. 네. 네,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어떻게 마늘모 뒀을 때 이쪽이 너무 대책이 없지 않나요? 자, 끊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끊지 말아라. 수 안 된다. 이제 그런 네. 얘기예요. 늘면은 흙이 다음 수가 없다. 예, 그 얘기인데 자, 그럼 백이 늘었을 때 지금 유일하게 해볼 수 있는 게 요 정도 될까요? 네. 장문도 피하고 이것도 이제 뚫을 수 있으니까 유일하게 양쪽을 막는 게 이수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수를 두려고 하나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아예 추천조차 안 하는 수입니다. 바둑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인공지능은 지금이라도 네, 유턴해라. 네, 유턴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미 그래서 더 고를 외치다가는 네. 대책 없다. 네,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유턴하자. 이제 그 얘긴데요.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만큼 양쪽의 약점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다음 수가 어떤 이제 근데 가끔 저희도 보면은 인공지능이 못 보는 묘수를 사람이 봤다 그러면서 네. 이제 가끔 기사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사람의 심리상 여기서 다시 후퇴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두려고 지금 끄는 건 아니죠. 네. 무조건 이거를 움직이려고 두는 거죠. 네. 네, 100% 움직이려고 두는 건데 문제는 만의 모둠이 이게 잡히니까 결국 양쪽을 다 살리는 묘수는 그래서 굳이 만든다면 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여기 뚫리고 저기 뚫리고 하다 보면은 아, 얘 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쪽을 설령 뭐 잡더라도 이런 식으로 둬서 거꾸로 통째로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갈수록 지금 약점이 오히려 커질 수 있는데 자,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굉장히 좀 둔탁한 행마긴 하지만 네. 입구자로 해서 선수를 뽑기 위해서 여기요. 이 101점 쪽으로 아, 이쪽이요? 입구자 하는 것은 좀 너무 둘 수 무식한 행마일까요?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점점 일이 커지는 거죠. 네. 네. 이거 이제 뻥 뚫려 버리면은 네. 자기 집이 뻥 뚫리니까 백을 못 잡으면은 흑은 깡통차고 이제 길거리에 내 앉아야 됩니다. 점점 상황이 네. 심각해질 수가 있겠네요. 여기 뻥 뚫려 버리고 또 마늘모로 가면은 이걸 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연결되죠? 여기 또 뻥 뚫려 버리면 못 잡으면 꽝이에요. 여기 뚫리고 저기 뚫리고 네. 하지만 일은 이미 벌어졌어요. 네. 날일자 상황에서 백이 보강을 하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건너붙여서 차단을 해놓고 백이 한 점을 제압하는 것 두터움 차이가 꽤 크죠. 그렇죠. 백이 한 점을 제압하면은 네. 이 백은 여기 한 집이 거의 있어서 약한 돌이 아니고요. 네. 약한 돌이 아니면 그다음부터 이제 나올 때마다 거꾸로 흙이 약해집니다. 공수의 차이가 꽤 네. 큰 거죠. 자,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대약수가 되는데요. 뭐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좀 울컥해도 네, 냉정하게 네, 돌아가면은 좀 굉장히 우울합니다만 그래도 목적지에는 도달할 수 있는데 성질 난다고 막 가버리면은 결국 목적지와 정반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흑의 입장에서 어쨌든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서봉수 선수의 장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부처 장면을 맞이했네요. 네. 자, 하여튼 뭐 성수단이 일단 먼저 끊어놓고 보니까 이 고민이 되는 거죠. 서봉수 선수의 강수가 등장했습니다. 과연 이 공격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구전노경대 KH에너지의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주장전입니다. 네. 작정을 못 하고 네. 있죠. 네. 근데 이럴 때가 바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아무리, 못하고 예. 저러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수를 아무리 읽어봐도 네. 두 개 동시에 해결이 안 되면은 지난 잘못을 이제 뉘우치고 네. 다시 참아야 되는데 네. 자 이게 참 쉽지가 않죠. 네. 흔히 이제 저희가 이제 백이 종군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을 비워놓고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놓고 이제 다시 네. 긴 승부로 가면 아직도 흑이 유리하다 이런 건데 만약에 울컥해서 이걸 살려나가면은 백의 그래프가 이제 확 올라갈 겁니다. 네.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처리를 한다면 긴 바둑으로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다른 추천은 아예 내놓지도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이수 외에는 없다. 네. 다른 것들을 둘 수는 있지만 두는 순간 뭐 흙이 좋은 그림은 아예 안 나온다. 근데 일단 기계는 물론 그렇게 아주 쿨하게 조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성욱선은 이걸 쳐다보면은 차마 지금 못 두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겨우 두 집. 네. 하나 잡힌 거니까 겨우 두 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쪽에 약한 돌이 모두 완성이 되면서 흙의 입장에서는 나와 끊는 약점도 약간씩 이제 크게 의식해야 되고 네. 또 이게 움직여 나갔을 때 요 돌이 공격을 거꾸로 당하지 않습니까? 나오면은 또 나중에 들어갔을 때 점점 흙의 모양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쪽이 뼈대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약하면은 백이 여기 움직이기도 어렵고 끊어 싸우는 건 더욱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네. 자리인데 이쪽이 거꾸로 백이 단단해지면은 곳곳에 흙이 약점이 하나씩은 있으니까요. 부담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인공지능이야 순간순간 네. 확률이 가장 높은 이 최선의 수를 제시를 하는 거고요. 바둑은 또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게 한 수 한 수 이 스토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의 바둑에서는 그렇게 또 냉정함을 배제하고 이렇게 네. 두어가기가 또 어려운 측면이 네. 있습니다. 바둑도 항상 길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 기회가 항상 온다. 우리가 해설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제3자 입장에서는 그거 뭐 겨우 두 집 어쩔 수 없지 하고 실수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사자가 되면은 누구나 그렇지가 않죠. 이거는 네, 내친 선을 걸음인가요? 넘었습니다. 네. 이거는 일단 한 점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버리면은 뻥 뚫리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호구 치면은 여기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네. 판이 더 커지겠네요. 네,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쩔 수 없나요? 자, 하지만 아직도 이제 뭐 겨우 그나마 뭐 백이 한 집밖에 유리하지 않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받으란 얘기예요 지금. 근데 받을 리가 없거든요. 네. 자, 안 받아서 이제 보시면은 이 백의 흙의 모양이 다 지워지게 됐습니다. 서봉수 선수는 행여 실패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한번 싸워보자. 네. 이런 뜻인데요. 근데 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또 기원해서 이렇게 이런 수를 막 두시면은 원래 무리수 아니냐 그러는데 뭐 돌이 죽지 사람이 죽냐 그러시면서 이렇게 싸움을 거는데 네.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일단 흙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뻥 뚫리고 시작을 하면 집이 꽤 무너져요. 네. 그리고 백이 마음으로 두었을 때 결국은 여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켜야 되는데 뻥 뚫려 나가니까 생각보다 공격 쪽은 그렇게 흙이 얻을 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백이 밀고 나가면서 흙 진영이 견제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좀 공격에 부담감이 생길 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밀고 나간 다음에 계속 여기를 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쪽을 당하게 되면은 아까는 흙이 엄청난 세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살기가 급급한 거죠. 자, 여러모로 일단은 흙이 뭐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백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백도 처음에는 요 돌만 살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두다 보면 이거 중앙에 또 요석을 버린다는 게 네. 또 이게 또 아깝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아이고 또 이렇게 두게 되는 겁니다. 네. 사람의 심리가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막상 처음에는 시원시하게 양보한다라고 하지만 양보를 하려고 막상 이게 하려다 보면 그 순간 마음이 싹 바뀌어요. 그 찰나에. 네.
자, 어쨌든 이제 여기를 이제 두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서봉수는 여기 늘질 않고 끊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두 점을 버릴 생각이라면 여기를 아예 안 둡니다. 근데 여기를 두어놓고 뒀다는 얘기는 백이 이렇게 절대 안 둔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괜히 요 돌이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돌을 더 버리는 거니까 손해수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절대 안 둘 거다. 그래서 나중에 끊어도 되지만 미리 끊어 버렸습니다. 지금 두면은 나중에는 버릴 수 있는데 이렇게 미리 돋버리면 여기는 살았다 쳐도 결국에는 덩치가 커지면 또 이 돌 버리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냥 하나 단수 쳐놓는 것이 사소해 보이지만 판의 흐름을 좀 확 바꿔 놓았습니다. 지금 김일환 구단도 이제 아는 거죠. 늘게 되면은 늘었을 때 어쨌든 요걸 살려놔야 되는데 계속 쫓기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네. 야, 단수 치는 수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수거든요. 이제 행마법으로는 백이 굉장히 안 좋은 수입니다. 백도 덩치가 네. 커졌기 때문에 중앙에 대한 부담감이 생겼고요. 네, 이게 지금 흔히 서로 이제 같은 이 바둑을 보고도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건데 백은 이걸 왜 단수 치느냐? 이 마늘모가 어쨌든 거의 선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받았다고 치면은 밀고 나갔을 때 장문과 이쪽을 이제 맞보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은 흙을 잡는 걸 노리고 있고 흙은 반대로 역시 공격을 노리고 있고요. 네. 지금 누가 누구를 공격하고 네. 있는 흐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일환 선수도 전혀 물러섬 없이 강수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자, 좌변 눈목자까지 네. 백도 그냥 수습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타이트하게 행마를 하면서 흙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렇죠. 백의 가장 큰 이점은 흙의 모양을 모두 깨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모양의 가장 큰 이점이고요. 흙에게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프죠. 원래 이 모양이 막혔을 때와 여러분 비교를 하시면은 벌써 몇 줄입니까? 이게 막혔다라고 가면은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에요. 꼭 30집에 갇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거의 30집에 가까운 이득을 백이 보고 시작하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걸 잡았다고 쳐도 30집이 되진 않지 않습니까? 네. 실리 부족에 대한 압박감은 흙이 좀 더 크게 받는다고 봐야죠. 이 싸움이 하여튼 뭐 만만치 않아졌고요. 자, 단순히 중앙이 아니라 이제는 좌변까지 번졌습니다. 자, 1국 승부처 장면을 맞이했습니다. 2국 장수영 선수와 안관욱 선수의 대국에서도 하변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진행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국을 보시면은 일단 여기 결과가 일단 여러분들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일단 네. 흙이 들어가고 백이 이으면 메우고 여기 이제 서로 메우게 되는데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자충 때문에 요거는 흙이 잡혔어요. 근데 이 전에 저희가 이제 요건 잡힌 게 맞는데 네. 백이 최대 8대2까지 앞섰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꾸로 흙이 6대4로 앞서고 있습니다. 잡혔는데 네. 거꾸로 역전이 되었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제 잡긴 잡았는데 이쪽이 모두 싹 막혀버리면서 이 돌 세 개가 자동사가 돼버렸어요. 자동으로 죽어버렸고 또 반면에 이거는 이제 잡긴 잡아도 백에서 놓고 따야 되니까 채 열집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흙이 이쪽을 선수로 크게 지켰고 그 과정에서 여기도 지켰고 또 선수 잡아서 여기까지 뒀고 그래서 오히려 백이 좀 돌을 잡고 결과는 좀 좋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됐는데요. 백 석점 준동하는 맛이 남아 있었는데 실리를 차지하면서 자연스럽게 흙은 세력을 차지하게 되었고 또 그 맛을 더 이상 노릴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자, 그렇죠. 역전이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초반에 백이 8대까지 앞섰다라는 거는 너무 쉽게 이도를 요속을 잡아버렸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 집이 너무 좋아져서 백이 꽤 앞섰는데 오히려 잡고서 10집 얻으려다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손해를 보면서 네. 지금은 집으로 좀 앞선 게 별로 없습니다. 장수영 구단 입장에서는 그러면 좀 조급해질 수 있는 시점인데요. 이쪽을 이제 집을 깨러 들어가면은 어디 옆에 바둑과 완전 똑같은 모양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네요.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백의 입장에서 좀 괴로운 거 약간 안 좋은 게 네. 뛰고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가 집이 돼요.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이 선택이 좀 만만치가 않네요. 자, 비어있는 상변과 좌변. 네. 어느 쪽부터 시작을 할지 장수영 선수의 선택입니다. 하여튼 뭐 이 모양에서 어쨌든 초반은 KH 에너지가 모두 앞섰는데 중반을 진입하면서는 구정 노경 선수들이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모두 역전을 시켜놨습니다. 네. 자, 1곡 좌변 다시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봉수 선수도 기세 좋게 포위를 했고 김일환 선수도 좌변을 차단해 갔습니다. 네. 근데 좀 이게 물론 끝이 좀 더 나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만 네. 백이 지금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은 거의 최악의 결과 아닙니까? 그런가요? 이쪽을 뚫지도 못하고 네. 이 두 점이 잡혀버렸고 네, 지켰을 때 나오는 수가 어떻게 되냐 이 수상전인데요. 자, 막으면은 먹여치고 네. 자, 따낼 때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 수상전이 어떻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뭐 네. 좀 만만치 않아. 백 흙이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만 되더라도 네. 이쪽이 잡히면은 네, 중앙 틀어 막히고 이쪽 집 지키고 넘어간다고 백이 사는 거 아니고요. 자, 이쪽에 저희가 이제 옆에 봐도 보는 사이에 백의 행마가 좀 부드럽지 않았네요. 만약에 흙이 여기서 양보를 하지 않고 차단을 하게 된다면 수상전으로 좀 불리한 네.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수상전은 일단 흙이 좀 쉽지가 않아요. 네. 양보를 했습니다. 일단 이수는 글쎄요. 넘어가면 똑같은 진행이 되는데 네. 자, 이쪽을 이제 먹여치고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 보면은 있고 나가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네. 한 점을 잡았을 때, 이- 자, 이 수상전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백이 한 수 부족인가요? 백이 한 수 부족이네요. 네. 지금 보시면 아슬아슬하게 한 수 부족입니다. 결국 넘어가면 흑도 뭐 결국 막아야 되니까 뭐 그게 그거네요. 근데 어쨌든 백이 두 점이 이렇게 끊어진 거는 어쨌든 실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흙이 여기 뒀을 때 네. 백이 여기 늘었습니다. 저희가 안 보는 사이에. 그러면서 중앙이 아예 막혀버렸는데 글쎄요, 는수가 꽤 실수가 아닐까. 네, 이거 뚫고 나가야지만 5점도 위태롭고요. 이게 막힌다고 해도 이게 잡히는 게 아닌데 네. 일단 여기까지 는 거는 좀 백이 조금 욕심이 과했을 것 같네요. 조금 더 상대를 괴롭힐 수 있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 모양이 살 수 있는 궁도가 안 나온다는 데 있어요. 결국 여기로 나가야 되는데 네. 이게 나가면 아까 잡히진 않는다 이 말씀은 드렸지만 네. 이렇게 해서 겨우 막 나가면은 이쪽이 자동으로 잡히니까 이 넉점도 거의 못 삽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쪽 문이 막힌 게 차이가 네. 크네요. 원래는 이쪽을 선수를 하고 반대로 밀고 나가서 축과 씌우는 걸 맛보기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막혀버리면 이게 다 죽으면은 두 점이야 잡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쪽이 뚫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쪽이 막힌 게 백으로서는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시 반대쪽으로 나가고 네. 있습니다. 지금 백은 이 좌변에서 연결해서 이 끝내기로 이득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죠. 두텀이 더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아래쪽에서 상대에게 30초, 포위를 당했기 하나, 때문에 둘, 백이 조금 셋, 답답한 형태가 되었고요. 5, 6. 자, 이제 급할 게 없죠. 네, 아마 흙이 급했다면은 뭔가 이쪽을 막거나 어렵게 두었을 텐데 네. 어쨌든 이쪽을 이제 급할 게 없으므로 네, 확실하게 지켜놨고 이 흙은 설령 여기가 막히더라도 이쪽에 한 집이 나이니까요. 흙은 이제 완벽하게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백도 포위를 당했기 때문에 여기서 전투로 이끌어가기보다는 수습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백이 상당히 고민인데요. 원래 이게 못 살아야지만 이런 게 이제 들으면서 네. 여기까지 걸림으로 이런 식으로 돼야지 유리한데 지금 이제 흙이 살아 있으니까 뚫어버리면은 백이 또 망해요. 그러니까 이수 요자가 있고 없고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흙이 좀 해결이 돼서야 이제야 5대5 승부라고 가리키고 있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아까 이 서봉수구단도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네. 실수를 했을 때 어쨌든 냉정하게 두면은 하여튼 기회가 계속 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백의 입장도 딱 아까 그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무리하게 움직이면 지금은 안 됩니다. 결국에는 그냥 이쪽을 살리는 데만 집중하면은 네. 이 백도 어떤 이득이 있냐면은 어쨌든 간에 흙의 모양을 깨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참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좌변 교환해 놓습니다. 일단 뭐 막아야지만 흙은 두 점을 완벽하게 제압을 할 수도 있고 또 백돌의 사활도 노릴 수가 있고요. 자, 결국에는 지금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수가 이 돌의 사활 때문에 거의 다 선수예요. 네. 여기나 이쪽이. 따라서 이쪽을 젖힐 수가 없잖아요. 늘어야 된다고 보면은 이 궁도는 아무리 두어봤자 사는 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막힌 마당에서는 이쪽이 막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의 고민은 하여튼 뚫고 나가는 것이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 돌은 백이 안 둬도 그만이었던 돌 아니겠습니까? 근데 괜히 한번 두어서 이 돌을 이제 버려야 되니까 돌을 어떤 희생을 좀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아깝고요. 이제 지금 바둑을 보시는 분들은 뭐 희생하면 되지 않겠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전투를 즐겨하는 파들은 원래 자기 돌을 잘 안 죽입니다. 네. 지금도 좀 묘하게 그러니까 한 점을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나 이제 좀 아까운 거고요. 자, 이쪽을 지키면은 여기 선수한 다음에 어쨌든 이거라도 좀 깨자. 근데 그런 뜻인데 자, 문제는 글쎄 그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이 흙이 살아있는 돌이에요. 네, 안 잡힙니다. 자, 그래서 좀 나가는 방법도 그리 뭐 30초. 좋지는 않다. 네, 이런 표현 셋. 장면인데 어. 야 거기까지 붙이나요? 그냥 받아두는 것이 아니라 네. 입구자로. 자 이거 넣을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죠. 여기 넣을 수 있겠느냐 젖히고 네. 끊을 때 결핍이 이쪽을 잡으면은 단수 나와야 되죠. 네. 자, 이 모양에서 보시면은 축장문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축장문이 안 되면은 꼼짝없이 죽은 거 아니냐? 네. 네, 흙의
얘기고 그럼 못 젖힌다면 뒤로 빼야 되는데 한 번에 막을 수가 있죠. 바로 포위를 네. 하겠다. 네. 어쨌든 뭐 백의 입장에서는 둘, 셋, 상당히 빡빡해졌습니다. 다섯, 자, 여섯, 이제 김일환 선수도 네. 초읽기 시작이 여덟, 되었습니다. 아홉, 지금은 뭐 글쎄요, 뭐 참을 수밖에 없는 것 쫄기 같아요. 4회 남았습니다. 좀 막히긴 막히는데 그래도 백도 이 맞받아 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흙이 붙인 수가 꼭 네.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백도 안형을 만드는 데는 네. 어려움이 없겠죠? 이쪽을 막은 다음에 여기까지 선수가 되니까 네. 이쪽을 뭔가 막더라도 네, 한 집은 30초. 도로 이제 하나, 백이 나는데 둘, 좀 어려움은 없습니다. 셋, 네. 이 수가 넷,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낫죠.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거 공격을 간다면 여기를 무조건 둬야 되는데요. 아, 안형을 없애기 네. 위해서요? 여기를 막으려고 두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성소단. 그렇게까지? 네. 아, 그냥 젖혀줬네요. 그리고 백에게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힘있게 막아갔고요. 이건 좀 이제 백이 좀 편해졌다는 얘기는 이게 선수다라고 보면은 최소한 그냥 늘기만 하더라도 네. 잡으려면 여기 둬야 되죠. 찌르고 막아야 되는데 단수 치면은 이을 때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을 젖히는 이쪽을 막는 거는 이제 살려주는 거예요. 공격은 이쪽이 더 세게 두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김일환 군단도 떨렸다가 아, 나 살려주는 거구나 이제 그러면서 좀 마음 편하게는 둘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또 다르다고 백의 입장에서는 아, 흙이 이렇게 날 막 잡으러 올 의도는 없는 거구나라고 판단이 되면은 단수에 느는 정도가 아니라 셋, 오히려 더 세게 버틸 네. 수가 있는 거죠. 다섯, 예, 그러면 이제 뒤로 쳐버려서 더 어렵게 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젖혀도 만만치 않고요. 자, 백도 리듬을 구하는 네. 행마를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뭐 제 일감은 2단 젖히는 게 제 일감이죠. 끊으면은 뒤로 뒤치게 30초. 되는데 하나, 둘, 이쪽이 셋, 맞보기가 끊는 것 네. 때문에 네. 백이 양쪽에 끊어지지가 않아요. 일곱, 딱 고민하다가 그냥 늘었습니다. 가만히 안형을 만들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요거는 흙이 이제 지키면 네. 백도 이제 살게 되고요. 흙의 입장에서는 선수로 이게 살아 있어요. 여기 안 둬도 됩니다. 흙이 중앙으로 밀고 가면서 이쪽으로 전단이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백의 입장에서 고민되겠네요. 이거 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못 30초. 살린다면 안 살린다면은 둘, 도대체 이걸 왜 끊었으며 이렇게 버텼는지 다섯, 네. 여섯, 일곱, 중앙 쪽에 대한 지금 선전포고라고 봐야겠죠. 조금 더 네. 중앙을 두텁게 만들기 네. 위해서 보강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프는 왜 자꾸 이제 100으로 막으면은 여기 더 세게 둘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왜 그런가라고 보면은 100은 이 넉점을 살리는 게 지금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흙이 요 돌이 다 살아 있고 여기 또 30초. 강한 돌이니까 하나, 이리 하던 저리 하던 어차피 안 셋. 나갑니다. 못 나갑니다. 네. 다섯, 근데 이쪽에 돌이 있으면은 탄탄한데 이게 없으면은 아홉, 나중에 싸움을 했을 때 흙이 도로 위험해요. 그러니까 돌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또 그런 뜻이겠죠. 중앙은 더 두터워졌지만 네. 상중앙 쪽에 건너붙이는 약점이 남아 있습니다. 자, 막는 거는 뭐 그냥 무난한 수인데 지금 백도 귀에 잡았다고 보면은 그냥 다르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넷, 이쪽을 도로 최대한 압박을 해버리면은 일곱, 흙이 이쪽을 갈 수 여덟, 있을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열, 자, 역시 기회를 도로 이제 백이 좀 잡았어요.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김일환 선수가 네. 계속해서 초읽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호구 치느냐, 뭐 정말 제 일감인데 여기서 백이 귀에다라고 생각하면 호구를 빼고
더 강력하게 둘 수가 있습니다. 안역을 만드는 데에는 어려움이 네. 없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하나, 둘, 꽉 막아두네요. 자, 공격과 타겟 진행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흑은 2텀을 얻었고요. 자, 백은 2집을 만들었습니다. 자, 앞으로는 중앙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수수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죠. (2021) 평강배 시니어 바둑리그 준플레이오프 1차전 1국입니다. 역시 중앙 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네. 자, 이쪽을 이제 막아서 상변 싸움은 좀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나, 흑이 셋, 폴 확 키웠어요. 네, 다섯, 그러자 백이 여섯, 이쪽으로 이제 움직여 나갔습니다. 네. 다시 뒤쫓아 갔고요. 이게 약간 묘한 지금 전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쪽이 나가면은 여기 약점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이쪽이 끊어버리면은 요 한 점 버릴 수도 없고 이쪽이 막혀 있으면은 중앙이 위태로워지고. 네. 자, 그래서 백이 이쪽을 나간 거는 여기 건너붙이겠다는 네. 강력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30초, 그럼 지키면 되지 않냐? 네. 근데 여기 지켜버리면은 백은 공짜로 요돌이 살려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곱, 흑은 이제 기세로 여기 뚫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 그럼 서로 기세와 기세의 대결이 사회 됩니다. 자, 서봉수 선수도 네. 초읽기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 여기서가 이제 작전의 기로가 되니까요. 네. 지키면 서로 지키고 반발하면은 백도 같이 반발하고. 자, 어느 쪽이 더 나을까라는 건데요. 일단 지금 내가 형사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키는 네. 쪽을 선택을 할 테고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불확실하니까 서로 모르는 길로 30초, 서로 가겠죠. 하나, 자, 둘, 과연 셋, 자, 넷, 흑의 서봉수의 속마음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네, 만만치 않다고 봤습니다. 네, 더 갑니다. 역시 서봉수 선수는 이 순간 가장 강하게 될 수 있는 네. 수를 잘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백도 여기 끼었나요? 글쎄요. 네. 아니요, 이 수는 글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단수 치고 있게 되면은 네. 여긴 잡을 수가 있는데 흑도 빵따냄으로 돌을 잡으면은 백은 이쪽을 이제 둘 수가 없지 않을까요? 서로 빵따냄을 네. 차지하는데 백도 두터워진다 이런 판단일지. 네. 30초, 하나, 자, 어쨌든 이 국민의 포인트는 네. 이쪽과 여기입니다. 두 군데를 만약에 흑이 다 돈다. 그러면 흑이 이제 완연히 확실하게 앞서게 되고 하나씩 나눠 가졌다. 그럼 어려운 바둑이고요. 네. 또 백의 입장에서도 양쪽을 다 두었다. 그럼 백이 무조건 유리하겠죠. 서봉수 선수 초읽기 하나를 보냈습니다. 네. 이제 3회 남았고요. 여기서 이제 온건하게 둔다면은 그냥 뒤로 빼는 게 있습니다. 뒤로 빼고 이어버리면은 요 한 점을 일부러 버리는 대신에 자기 모양 정리하고 어쨌든 지키던지 아니면 이걸 끊어가던지 약간 온건한 진행입니다. 하나, 둘, 이쪽에 두면은 서로 빵따냄을 하니까 이제 헝클어지는 거고요. 이왕 이제 헝클어진 거. 네. 근데 이제 바둑을 둘 때 우리가 어렵게 두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뭔가 안전하게 두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네. 자, 반대쪽으로 네. 차단을 했고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50초, 하나, 자, 둘, 지금 넷, 2국도 뭔가 일곱,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안관욱 선수와 장수영 선수의 대결인데요. 네, 두 판 모두 이게 섣불리 예측이 섣불리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진행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좌상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안간혹 구단이 어쨌든 유리한 바둑을 끌고 갔었는데 네. 안간혹 구단 바둑에 참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쪽을 씌워서 이거 뻥 뚫렸어요. 자, 백이 그다음에 이어버리면은 야 이거 어떡하죠? 흑의 돌이 네. 살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연결은 이건 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책이 없어요. 뚫고 나가면. 네, 이쪽을 이제 막아야 되는데 네. 돌려치기가 되면서 이 백이 사는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둔 거는 완벽한 공배인데 오. 뻥 뚫린 거는 집으로는 거의 10집 이상. 네. 거의- 10집은 최소 10집 이상 손해거든요. 거의 헛수가 네, 돼버렸는데요. 이렇게 되는 바둑인데요, 원래. 네. 이쪽이 뻥 뚫려서 10집의 선수로 날아갔습니다. 이러고도 바둑이 좋을 리가 별로 없거든요. 네, 지금 이국은 다시 예, 재역전인가요? 역전됐네요, 이걸로. 엎치락 뒤치락 네. 하고 있습니다. 구전노경의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국의 이 흑의 공격은 너무나 뜻밖의 그런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이국 이지명 맞대결 안관욱 선수와 장수영 선수의 대결에서 또 상대 전적에서 안관욱 선수가 앞서 있었고 또 최근 장수영 선수에게 5연승을 네, 거두고 그렇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국에서는 구전 노경이 기대를 많이 하고 네.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백이 단수 쳤는데 네. 저 넉점 안 이을 수도 없고 이짠이 자충이고 한참 고민 끝에 이었네요. 네. 네, 어쨌든 형세가 또 바뀌었습니다. 자, 다시 1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국은 재역전이 되었고 1국은 계속해서 어려운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앙. 지금 백도 차단을 하고 있어요. 네, 백 입장에서는 뭐 중앙에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움직임 돌이기 때문에 이제 좀 여기서 일단 요거는 이제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네. 나가야 되는데 뚫고 나갔을 때 역습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뭐 흑도 어렵고 백도 네.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누구의 발언권이 더 높을까요? 글쎄요,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왜 그러냐면은 흑돌이 이쪽에 아무리 돌이 많아도 네. 결국 이 약점이 너무 눈에 선하고 흑으로선 깝깝해요. 이거 살려 나가야 되는데 이쪽에 밀고 나가면은 뭐 가령 이렇게 되었다면 맛보기로 결국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 약점은 결국 이쪽에 아무리 돌이 많아도 지키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네. 결국엔 뭐 흑이 두던지 백이 두던지 딱 이수로 결정이 되고요. 그럼 여기 두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뛰어나가면은 요 돌이 또 못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도 이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네. 이 바둑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김일환 선수도 이 한 칸 착수를 했을 때 이 착점하는 소리가 네. 굉장히 경쾌했거든요. 네. 기세 좋게 두어갔습니다. 어쨌든 흑의 입장에서도 상변이 이제는 거꾸로 이제 빨리 지켜야 되는 입장이 됐고요. 네. 백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백이 사실 그 전에 이걸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늘어놓고 또 이쪽을 또 끊으러 가는 약점을 노리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골치가 아파요. 네. 요 돌 하나가 고립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이 군데군데 약간의 네. 허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죠. 흔히 이런 전투도 이 종류가 있는데 이런 전투가 이제 난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즉 어지럽다, 어지러운 난자를 쓰는데요. 지금은 곳곳에 여기도 지금 뭔가 남아 있고 여기도 남아 있고 네. 여기도 이제 한창 싸우고 있고요. 세 곳의 전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주변에 흑돌이 놓여져 있어서 네. 이 얼핏 보기에는 흑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또 곳곳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진행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접전이 이어지고 있고요.
하여튼 오늘 바둑은 제가 보기에는 두 판 모두 후반에 가서 끝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네. 안간욱 구단과 장수영 구단의 판도 결국엔 또 흙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네, 한 둘 때마다 유불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바둑도 뭔가 분위기로는 흙이 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흙이 약점이 거꾸로 백은 약한 돌이 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흙은 하나, 이쪽에 두 개, 네. 세 군데 약점이 거꾸로 흙이 가지고 있어서 네. 흙이 유리하다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바둑인 거예요. 이렇게 어지럽고 또 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형태인데 지금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는 만만치 않다고 가리키고 네. 있거든요. 자, 이제 반대쪽을 먼저 약점을 찔러 갑니다. 자, 이제 백의 역습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걸 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냐? 백이 원래는 젖히고 이걸 이제 흙이 2단 젖혀서 버티게 됩니다. 근데 끊으면은 일단 이어야 되고요. 단수 치고 이렇게 밀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밀어간다고 봤을 때 서로 간에 이제 수상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미리 통로를 확보해 놓는 거죠. 자, 흙도 그래서 여기 막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기서 못 젖히면은 늘게 되는데 이거는 큰일 납니다. 여기도 이제 바뀌어 가니까요. 자, 지금 어떤 백은 이제 통로를 네. 일단 확보했습니다. 점점 백도 두터워지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흙도 좀 통로를 그럼 확보해야죠. 네. 네, 여기 막혀버리면은 전체가 아주 어렵습니다. 게다가 아직 여기 약점이 남아 있어요. 네. 네, 그것은 끊기면은 약점. 지금 끊을 때 단수가 돼서 네. 흙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지금 흙도 신경 쓸 자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 이 봐도 모르겠네요. 네. 네. 집은 흙이 이제 많은 거 맞습니다만. 네. 자, 여기서 자, 백이 이 약점을 과연 찔러 갈까요? 바로 결행에 가면 흙은 어떡하죠? 자,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지금 이국이 네. 다시 재역전이 됐나요? 네. 자, 어쨌든 근데 처음에는 장수영 구단이 8대 1로 앞서다가 네. 그 뒤로는 이제 또 거꾸로 8대 2로 안간욱 구단이 또 앞서다가 또 다시 또 8대 1로 장수영 구단이 앞서다가 네. 지금 9대 1로 다시 바뀌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대국자들이 역시 이 플레이오프에 들어오면은 역시 그 긴장감이 그냥 일반 두눈 바둑과는 다르다는 뜻이겠죠. 역시 긴장을 하시다 보니까 네. 바둑 내용에서 변화가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거길 막았나요? 중앙을 이 자리 이제 바로 둡니다. 포기하겠다라는 뜻인가요? 자, 김일환 구단은 이걸 잡겠다는 얘기죠. 네. 이걸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 바로 늘어버렸습니다. 자, 흙이 일단은 이어놔야 됩니다. 이걸 막히면은 나갔을 때 이게 도로 죽어요. 흙이. 일단은 이어야 됩니다. 이을 때 백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냐, 여기냐. 네. 여기 살릴 것 같진 않은데요. 지금 갑자기 거길 또 끊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가 끊어버리면은. 지금 흙은 네, 이거 어떻게 되죠? 이게 사나요? 그럼 지금, 꼬리만 떼어주고 이 얘기네요. 살겠다라는 뜻인가요? 대바꿔치기네요. 네. 이거를 버리고 네. 이쪽을 잡겠다는 뜻이군요. 야, 이거는 뭐 갑자기 배짱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자, 서봉수 선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도 받았고요. 네. 야, 이건데 정말 초입게 몰렸을 때 이렇게 상대가 나오면은 정말 뭐 너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김이랑보다는 잡으러 가는 분위기죠. 이거를 다시 살리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잡으러 여기서도 끊었습니다만 잡으러 네. 간다면은 여길 찝으면 됩니다. 아, 계속 차단을 노릴 수가 네, 있는 여기도 이제 거군요. 끊는 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끊어놓은 게 꼭 득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요. 자, 마지막 한 번 여기서 결정 못 내리면은 이 수를 못 내면 다시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공수가 바뀌어요. 네. 그게 이거 잡고 이쪽을 지켜버리면은 백이 사활에 걸립니다. 네, 차단해 갑니다. 자, 재밌네요. 자, 승부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 백의 약점은 없는 건가요? 백의 약점이 있죠. 이제 치받고, 네. 자 이쪽으로 이제 늘면은 자 여기 나오고 근데 여기서 끊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끊는 거는 바로 죽죠.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일단 뭐 이으면은 또 끊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알 수가 없네요. 자, 또 네. 이거는 이제 우아기의 2점은 이제는 뭐 관계가 좀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잡고 사유고 잡는 쪽으로 갑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아쉬운 게 공배가 하나 비어져 있어서 이쪽이 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좀 아깝네요. 네, 이쪽에 단수 쳐도 아까운 살도 이제 이쪽에 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한 점을 가만히 따내서 집을 네.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가 어렵습니다. 막으면은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네. 백도 서로 살고. 근데 백의 입장에서 좀 아쉽죠. 잡으러 간다면 여기에 두는 겁니다. 자, 이래야지 흙이 축이 안 되죠. 자, 이거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칼 뽑을 수 있나요? 자, 김일환 선수 마지막 출기입니다. 아, 시간이 없어서 네. 잡으러 가지는 못했네요. 여기서 타협을 하는데요. 야, 근데 인공지능은 못 잡으면은 이상하다. 근데 그거는 저도 그럴 것 같은 게 이렇게 두어놓고 여기를 이제 살았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네. 백이 여기서 더 잡으러 오기는 어렵습니다. 살았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돌만 지금 위태로운 거죠. 아, 네. 귀에 대한 대가가 없는 건데요. 저 치는 게 되나요? 아, 그렇게까지 드나요? 아, 이거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백이 네. 이게 나가놓고 단수 쳐놓고 자 이렇게 선수 아니겠습니까? 아, 선수가 된다라고 보면은 이게 사실은 너무 이상한 수인데 아, 서봉수의 생각 이거군요. 이거를 버리겠다는 뜻이군요. 바꿔치기를 언제든지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이걸 버리고 셋, 이쪽으로 다 잡겠다 이런 네. 뜻이군요. 6, 일단 네. 백도 지금 네. 당장 차단을 해야 네, 될까요? 그러니까 밀어가고 네. 축 때문에 여기를 두면은 이쪽으로 둬서 바꿔치기로 가겠다. 이게 더 크다. 네. 야,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와. 네. 네, 그거네요. 대형 바꿔치기인데 지금 왜냐면 네. 흙이 1+1이에요. 이게 딸려오거든요. 네. 백은 하나짜리인데 흙은 네. 이거는 크기가 엇비슷해요. 음. 네. 근데 이게 귀가 딸려오지 않습니까? 네. 흙이 이렇게 중앙을 차지하는 형태가 이렇게 되고 누가 보더라도 폭이 다르죠. 아, 그래서 백이 마지막 하나. 좋은 개를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축 아닌가요? 이거는 그 와중에 재착각이 나왔어요. 요석인데요. 축이에요, 축. 네.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귀와 네. 연결을 시도하나요? 근데 이거는 백이 지금 갑자기 좀 이상해졌습니다. 너무 손해가 클까요? 네. 백의 약점이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일단 끊는 수 바로 끊어도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네. 끊는 수도 있고 젖혀 나오는 수도 젖히기만 있고, 하더라도 네, 뭐 급소를 때려도 되고, 30초. 하나, 일단 뭐 둘, 백이 갑자기 위험해졌습니다. 시원하게 때렸고요. 자, 백이 연결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약점이 남아 있습니다. 자, 서봉수이 끊어서 잡으러 가는입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사이고 끝냅니까? 아, 오늘 보여줬던 내용으로는 계속 강수를 줄 것 같아요. 그러면 30초. 하나, 끊어갈 가능성이 높겠군요. 네. 네. 백이 5점 버릴 수도 없고 또 살려 나가면 보통 이게 돌려서 좀 괴로워야 되는데 지금은 네. 이쪽 공배가 비어 있어서 큰 의미가 없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이국의 결과가 네, 이국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이 한 점을 나가는 방법도 있었습니다만 실전에서는 차단을 해서 네. 이 아래쪽 돌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가능한 수법이 되겠죠. 네. 아까 저희가 본 게 장수영 구단과 안간혹 구단에 파는 안간혹 구단이 이제 승률이 더 높았다라고 나온 것까지 봤는데 네. 그러면은 3국을 서서히 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연결을 시도했습니다만 다시 차단이 됩니다. 아, 99대 1 그런가요? 거의 확정이 네. 되었나요? 그 정도로 더 이상 해볼 데가 없다라고 할 30초. 정도인데 둘, 셋, 넷, 그만큼 이제 다섯. 종반으로 가니까 네. 큰 변화가 나올 게 없다 이런 의미로 99대 1까지 벌어졌습니다. 1대1 스코어가 유력해 보이는 상황. 이제 3구까지 가면은 지금 삼지명자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가 구전 노경의 차민수 구단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KH에너지는 좀 머리가 좀 아파졌습니다. 사지명자도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이기섭 30초. 하나, 선수도 있고요. 둘. 또 김철중 선수도 있고 어떤 선수를 대항마로 내보내야 될지 KH에너지의 이제 김성래 감독이 상당히 용병술에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자,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이기섭 선수는 3판 등판을 했고요. 김철중 선수가 오히려 출전이 많았습니다. 네. 마지막. 김철중 선수는 넷, 성적은 다섯, 6승 5패 굉장히 여섯, 좋습니다만 네. 상대 전적이 안 좋아요. 여덟, 아, 아홉. 자, 그러면서 상당히 좀 부담이 있겠어요. 출전 횟수로만 본다면 김철중 네. 선수의 출전이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차민수 선수는 삼지명 선수 중에서 다승 1위고요. 김철중 선수는 사지명 선수 중에서 또 다승 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전노경이 정규 시즌에서도 3대0 승리를 3라운드 연속 거둔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때 안간호 구단과 이제 차민수 구단이 워낙 뭐 연승을 달리니까 그러다 이제 김일환 구단까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시즌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구전노경이 뭐 1등을 아주 꽉 잡고 갔죠. 네. 서봉수 선수는 아예 대마를 잡으면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끝날 때 확실하게 정리해야 된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좋아하시는 네. 30초. 하나, 둘,
지금 이제 백은 2점을 여기 잡긴 했는데 이건 이제 한 집밖에 안 되니까요. 네, 이게 선수다라고 보면은 백이 두어도 이게 옥집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옥집. 네. 네, 살 수는 있어요. 억지로. 근데 여기 두고 이제 잊고 살았는데 이거 귀가 선수로 잡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너무 괴로운 수순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사는 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백 그런데 입장에서는 네. 귀의 사활의 가능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최후의 승부를 던진다라고 하면 결국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흑의 백의 입장에서도 최후의 승부수를 여기서 던지고 싶은 거죠. 여기를 단수치고 살 때 흑이 뭔가 하나 더 제압을 해주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맞고 살 때 어쨌든 마지막 30초. 승부처를 노려볼 수가 있는데 네. 선수를 뺏겨버리면 흑이 지키면 그만이니까 이게 아예 안 되죠. 자, 여기서 흑에게 손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늘었다라는 얘기는 이건 우아기를 잡겠다는 뜻이죠. 예, 이거 잡을 생각이 없다면 굳이 늘지 않고 단수를 쳤을 텐데 네. 늘었다는 얘기는 한 번 더 확실하게 잡는다는 얘기죠. 아, 왜냐하면 실리를 더 네. 넓혔으니까요. 그렇죠. 여기야 뭐 잡히지 말면 된다 이런 의미일 네. 것 같습니다. 30초. 자, 과연? 하나, 둘, 자, 선수. 네. 약간의 안전 장치라고 봐야죠.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요석이 있으니까 잡는 게 있으니까 네. 혹시 모르니까 여기 이어놨고 자, 이국이 먼저 종국이 되었습니다. 안관욱 선수와 장수영 선수의 대결. 이 두 선수는 시니어 리그에서도 정말 만남이 많았는데요. 지금까지 네. 6차례 시니어 리그에서 대국을 30초. 했습니다. 하나, 둘, 첫- 이상하게 네. 네, 안간호 네. 구단과 장수영 구단이 여섯, 장수영 구단이 이상하게 여덟, 지금 승점을 아예 못 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둑이 어려웠던 바둑이긴 한데 초반에 뭐 좋은 모양을 만들고도 네, 좀 이제 6연패를 당하는 참 상극이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장수영 선수가 이 네. 작년 시즌을 제외하고는 2016 시즌부터 19 시즌까지 모두 포스트 시즌 진출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또 큰 승부에 강한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포스트 시즌 전적은 4승 2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셋, 하지만 넷, 오늘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아쉽게도 안간욱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일단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4강 진출을 제일 많이 한 선수가 장수영 구단과 서몽수 구단이에요. 네. 어느 팀을 가더라도 네, 항상 4강 이상을 이제 갔던 팀 두 선수인데 네. 확률로 보면은 네, 두 선수를 확보하면은 일단 4강을 확보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아기를 뒀고요. 자 이제 백은 자 마지막 승부수 자 어쨌든 뭐 끊으러 가면서 둬야 되는데 흑의 입장에서는 아예 상대를 안 해줄 것 같긴 합니다. 억지로 살려 나가면 물론 어려운 바둑이고요. 네. 자, 차단을 버립니까? 노리죠. 어떻게 됩니까? 또 모르죠. 맞고 끊으면은 네, 또 싸울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실은 뒤로 빼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 살리려면 이렇게 둘 수 있죠. 여기 네. 선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백은 기회가 오는 거다 이거죠. 네. 아, 네. 아예 깔끔하게. 네, 아예 상대를 안 해주네요. 그만큼 집의 격차가 이제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쫓아가기 위해서 네. 뒤로 두어갔고요. 자, 이것도 여기 이제 손을 빼면은 잡히는 돌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어쨌든 백의 입장에서는 이걸 움직이게 만들어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상대를 이제 좀 도발시키는 그런 수인데. 최대한 버티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서봉수 구단도 50여 년을 승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대 의도가 너무 네.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 주지 않고 바로 일단 수비를 해버립니다. 지금부터는 안전하게 두어 가나요? 자, 백이 여기서 원래는 싸우려면 젖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과연 둘 수 있을까요? 백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뭔가 좀 네, 어지럽게 만들고 마지막. 싶은데 하나, 그럴 만한 자리가 셋, 하나씩 사라지고 그렇죠. 있네요. 네, 다섯, 네, 못 젖힙니다. 네. 상변을 최대한 키웁니다. 그럼 백이 여기를 두긴 합니다만 네. 좀 요 흙의 모양을 견뎌낼 이 백의 집이 없어요. 자, 흙이 보시면은 이 흙의 요 집과 요 집이 그냥 엇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대충 엇비슷하고 이 백의 입장에서 흙의 요 모양과 백이 여기와 여기가 또 엇비슷하다 보면 되는데 백의 요 모양과 이 흙의 이 모양은 비교가 아예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일단 지금 뭐 여기까지 단수 치고 두면은 그냥 이제 마지막 그나마 여기 약간의 애매한 게 있으니까 네. 여기서 막아서 또 활로를 마련해 놓으면은 셋, 이제 서서히 파운이 여섯, 네, 결말이 지어질 것 같은데요. 그 자리도 네. 끝내기인 건가요? 뭐 끝내기도 되고 또 활용도 되죠. 날일자로 두면은 약간 이득이 보는데 네. 유리한 바둑에서는 또 굳이 네. 이거를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움직일 거라면은 흙은 진작에 움직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다 안 해놓고 갑자기 움직이는 것도 그것도 이상합니다. 실은 지금 날일자로 두면은 백이 처리가 쉽진 않아요. 네, 좀 사활가 약간 걸려 있어서 네. 만만치는 않지만 내가 이미 이겼다라고 지금 판을 정리하는 마당에서는 그것조차도 흙은 두지 않습니다. 서봉수 선수의 손길이 편해졌습니다. 여기서 돈을 던졌네요. 네. 종국이 되었습니다. 김일하 선수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데요. 모양이 정리가 되고 도를 거두었습니다. 일국 주장전에서는 KH에너지의 서봉수 선수가 흑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는 1대1이 되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1차전 KH에너지와 서울 구전노동의 대결. 자, 이제 승부는 3국에서 결정이 나겠네요. 자, 1국에서는 KH에너지가, 2국에서는 구전노동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과연 3국 어떤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